정한님 번역의 중국 괴담 물요괴. 이 일은 1960년대 산동성 조장시 미산현 미산섬의 작은 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곳은 작은 섬으로 그 당시에는 관광산업이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섬의 주민들은 다들 마을에 있는 호수 미산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한여름날 촌민 호강이란 사람이 이른 새벽에 작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내내 기분이 싸하더니 오후에도 그러했다. 많은 어망을 쳐놨는데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었다. 아이 젠장, 이게 뭐야? 오늘 참 이상하네. 아 정말 짜증내서 못해 먹겠네. 아 더워. 오후가 되자 수면이 장렬하는 태양에 달구어져서 엄청난 더위가 느껴졌다. 조금만 더 어망을 쳐보고 더 이상 수확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어망을 몇 개 쳐보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마지막 어망이 조금 이상했다. 꺼내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어 호강은 아무래도 큰 놈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빈손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조금 큰 놈이 잡혀서 그래도 체면치레는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힘을 다해 열심히 망을 끌어올렸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이게 뭐야? 호강은 배 위에다 어망을 다 끌어올린 후 어망을 풀어 안에 있었던 무언가를 본 순간 너무 놀라고 공포스러워 엉덩방아를 찌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5살 정도의 아이 크기를 하고선 온몸이 녹색 피부인데다 계속 움찔거리고 있었고 생김새가 무척이나 괴이했다. 온몸은 울퉁불퉁한 피부에 두 눈은 황색이며 이빨은 모두 송곳니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무서웠다. 게다가 온몸에는 점액이 가득 찬 데다 예리한 발톱과 물갈퀴 같은 것이 있어 보아하니 아주 오랜 세월을 물속에서 살아온 것 같았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과거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게 만들었다. 학문적으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저것을 물요괴라고 부른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이 물요괴를 보면 애군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다. 또한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물속에서 물고기와 새우들을 잡아먹는데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하며 심하면 멸종까지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그냥 물속에다 놓아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망에 감싸 자기의 어깨에 메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들었나? 호강이 물요괴를 잡았대. 호강이 물요괴를 잡았다는 일은 작은 어촌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어이구 정말이네. 나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했더니만. 나도 이전에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 모든 촌민은 다들 달려나와 자기네들이 상상해오던 물요괴의 모습이 어떤지 구경했다. 아유 정말 상상대로 생김새가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네. 이때 호강은 동네 한가운데 있는 회화나무에다가 물요괴를 포박해 놓은 상태였다. 정말이네.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 맞아, 이놈이었어. 이때 제일 나이가 많은 조씨 영감도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선 물요괴를 보았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겐가? 자네, 이 사람이 미친 건가? 그 칼 내려놓지 못해. 이건 함부로 죽이면 안 되네. 그러다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호강이 집에서 큰 시칼을 들고 나와선 이 물요괴를 죽이려 하자 조씨 영감이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마음대로 그래서는 안 되네. 이놈은 햇빛에 말려 요괴의 기운을 죽인 후에 매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네 마음대로 칼질하는 것이 아니야. 어르신, 제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 보입니까? 저도 일 때문에 바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네 손으로 이 요괴를 해해서는 안 되네. 아이 정말 어르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한 칼로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물요괴를 제거하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을 잡으면 일주일 동안은 햇빛이 잘 나는 곳에 몸을 포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는 햇빛을 계속 쬐게 하면 천천히 죽어가는 동시에 요괴의 기운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시신을 관에 넣고는 아주 깊게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큰 바위로 가려야 완전히 화근의 뿌리가 제거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천도식도 절차대로 진행해야 했다. 호강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런 물욕이나 잡혔다고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물욕의 오른쪽 팔목을 칼로 찔렀다. 그러자 많은 암홍색의 액체가 흐르는데 엄청난 악취가 났다. 그 악취가 얼마나 지독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마치 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에이, 냄새, 씨. 내 말을 듣지 않다니 결국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구먼. 다들 악취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곤 급히 그 자리를 떴다. 죽은 것 같으니 얼른 멀리 버리게. 아무래도 죽은 것 같구먼. 조씨 영감은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분대로 행동해서 자유를 상실한 후에는 화가 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장은 잘해줘야 하네. 안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조씨 영감도 그 자리를 떠나고 호강만이 남아 있었다.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호강은 조씨 영감의 말을 무시하고 죽은 물요괴를 마을 뒤 토굴 안에다 내동댕이 치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호강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거의 다들 호수에 나가 어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어망이나 다른 어업 도구들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호강도 역시 집에서 그 일을 하는 중이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아단이 이상해요. 호강은 아내의 부름에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계속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저 녀석은 왜 저리 울어? 아내가 아침부터 우는 아들을 달래며 울음을 멈추어 보려 했으나 그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다.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애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 옷을 좀 올려보세요. 의사의 말에 아내가 아들 아단의 옷을 벗기는데 다들 놀라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뭐지? 팔목에 왜 이런 흉터가? 이건 꼭 칼로 찌른 모양 같은데. 그리고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엄청 지독하네.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 호강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며칠 전에 조씨 영감이 그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손으로 칼을 들어 물요괴의 오른쪽 팔목을 칼로 찔렀으며 그 당시에 뿜어나온 지독하며 구역질 날 정도의 냄새가 바로 지금 이 냄새와 같았다. 자기 아들 아단의 오른쪽 팔목에 그 똑같은 흉터와 냄새가 생기다니. 호강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이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호강의 아들은 치료받았지만 모두 나은 것은 아니었다. 호강은 의사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입원시키곤 치료를 받게 했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 두 부부는 아들 아단을 보며 걱정하고 있었다. 호강은 아무래도 이것이 물요괴의 저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아들이 낳는 것이 먼저이기에 체면이고 뭐고 생각도 하지 않고 급히 조씨 영감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 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용서를 구하며 아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것 보게 내가 뭐라고 하던가.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일반적인 요괴보다 더한 놈일세. 아주 오래전의 요수로 창요우라고 하는 재앙을 주관하는 신수란 말일세. 누구라도 그것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꼭 그것의 저주를 받아 아주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된다네. 내 방법이 하나 있긴 하네만 그것이 방도가 있을진 의문일세.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인데 나도 해본 것은 아니라 성공의 여부는 자신할 수가 없네. 먼저 자네는 물요괴를 찔렀던 식칼을 들고 그 토굴로 가게. 그리고 물요괴의 두개골을 찾아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네의 오른 손바닥을 칼로 그어 흐르는 피를 물요괴의 두개골에 적시게. 그 짓을 그 한 번이 아닌 7일 동안 해야 하네. 그리고는 그 두개골을 으깬 다음 으깬 가루를 자네의 오른손 상처에다가 바르게. 그 상처가 모두 나으면 자네의 아들은 병이 나을 것이야. 하지만 자네의 오른손 상처가 낫지 않는다고 하면 자네 아들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일세. 어서 서두르게. 물요괴의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말일세.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한 후엔 자네가 버린 그 물요괴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주고 작은 묘를 하나 만들어주게. 그리고 후엔 많은 저승돈을 태워 천도제를 지내줘야 하네. 그럼 자네에게 생긴 저주는 거두어질 것이네.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명심하시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일세. 안 그럼 자네 아들 아단의 수명은... 호강은 그렇게 조씨 영감의 말대로 급히 물요괴가 버려진 토굴로 달려가며 두려움에 떨다가 그래도 아들 아단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아버지로서 용기를 내어 물요괴의 두개골을 찾아 집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피를 내어 두개골을 적시고는 그것을 으깬 후에 본인의 오른쪽 손바닥 상처에 발랐다. 그러자 30분도 안 되어 오른쪽 손바닥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진 것이 아닌가. 놀라움도 잠시 퍼뜩 아들이 생각난 호강은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급히 아단의 오른쪽 팔목을 보았더니 상처가 없어져 있었다. 그 후 호강은 다시 그 토굴 안으로 가서 물요괴의 시신을 수습하곤 조씨 영감의 말대로 잘 매장해주고는 작은 묘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곤 정성을 들여 5다발의 머슴돈을 태우며 천도제를 치러주었다.